고려아연은 오랫동안 무차입 경영과 10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온 대표적인 현금 창출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단기 조달 의존이 커졌고 차환 주기는 짧아졌고 금리 변동에도 취약해졌습니다. 분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회 지표는 선진화됐는데요. 더보드의 평가 순위는 68위에서 12위로 점프했습니다. 2024년 9월 13일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었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에 부산으로 또 홍콩으로 떠나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운전대를 서울로 곧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은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주당 66만 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을 기습 공시했습니다. 분쟁의 불씨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불씨는 양측 모두에게 큰 불로 자라났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주당 89만 원까지 상승하며 차입금이 불어난 고려아연은 무차입 신화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흐름으로 짚어본다면 우선 조단위의 분쟁의 비용이 만든 재무의 변화, 그리고 분쟁이 촉발한 이사회의 선진화, 마지막으로 11대 4로 정리된 주도권의 현 위치입니다. 영풍과 MBK연합의 첫 번째 공개 매수 선언 당시 책정한 값은 66만 원, 이후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8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분 확보 다툼 속 돈의 전쟁이 시작된 셈이죠. 고려아연은 오랫동안 무차입 경영과 10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온 대표적인 현금 창출 기업이었습니다. 에비타 이자 보상 배율은 2023년 말 23배에서 2023년 9배, 올해 상반기 6.8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10%대에서 80에서 90% 구간으로 상승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분쟁 방어를 위한 급한 돈이 필요했던 만큼 신용 등급 대비 높은 금리, 또 단기성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메리츠증권 차입 1조 원의 금리가 연 6.5%, 기업어음 4천억 원, 사모회사채 1조 원, 은행과 증권대출분을 더한 1조 5천억 원 등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충전한 외부 실탄만 3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그 결과 단기 조달 의존이 커졌고 차환의 주기는 짧아졌으며 금리 변동에도 취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금 창출력은 여전히 강하고 차환으로 당시 대비 이자 부담은 일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무차입이 주던 신뢰 프리미엄은 사라졌죠. 이게 앞으로의 투자와 신용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했고 68만 주씩 3차례의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6월과 9월 소각을 마쳤고 12월 중 잔량 소각을 예고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쓴 돈이 주주환원으로 귀결된 셈입니다. 고려아연은 원래도 현금을 쓸 일이 많았습니다. 2023년 12월, 2033년까지 누적 1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련 사업에서 5조 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 12조 원입니다. 진행 중인 투자도 큽니다. 계열사 캠코의 올인원 니켈 재련소의 자금 투입, 또 동순환자원 처리 공정과 KG 자가 매립 시설 등이죠. 2024년 설비 투자 비용은 1조 1,300억 원입니다. 호주 풍력 관련 투자금 6,700억 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에도 1,727억 원을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로드맵을 짠 건 그만큼 건전성과 현금 창출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현금으로 밀어붙이는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분쟁 방어 자금과 성장을 위한 설비 투자가 자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톤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AA 플러스 부정적 평가를 유지했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6월 AA 플러스 부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한신평은 작년 11월 부정적 검토 대상에 올리며 무차익 기반의 매우 우수한 안정성이 단기에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려아연의 판관비는 분쟁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판관비는 2024년 4,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50억 원 상승했습니다. 법조계의 전문가는 고려아연이 자문의 비용으로만 약 1천억 원 안팎을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분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닙니다. 이사회의 지표는 선진화됐는데요. 더보드 평가 점수는 2024년 166점에서 2025년 195점이 됐고 순위는 68위에서 12위로 점프했습니다. 새 장면이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영풍과 MBK연합은 최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를 지적하며 공개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주장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와 사회이사 의장 선출을 예고했고 외국인 사회이사 선임 계획도 밝혔습니다. 1월 임시주총에서는 연합 측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자회사를 통해 영풍과 상호 출자 구조를 만들며 의결권을 제안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결됐고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신규 사회에서 7위는 전원 선임됐습니다. 3월 정기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자회사 썬메탈 홀딩스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사수의 상한을 19인으로 정관에 명시했고 집중투표로 8인을 선임했습니다. 결과는 고려아연 5인, 연합 측 3인이었죠. 이사회의 구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2월 황덕남 사회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사회이사 의장입니다. 사회이사의 비중은 약 58%에서 74%로 확대됐죠. 제임스 앤드류 머피, 또 김보영 교수 등 외국인과 여성 사회이사도 늘었습니다. 법과 규제, 산업기술, 국제통상 등 이사회의 역량평가의 여러 영역을 고르게 보강했습니다. 위원회도 손질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이사회 평가를 도입해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19명 구성입니다. 이 중 4명은 직무 정지 상태로 실제 활동 멤버는 15명이고 구도는 고려아연 측 11인, 영풍 측 4인입니다. 분쟁 직후 새 보드가 완성되기 전에 긴급 이사회를 통해 큰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작년 10월 자사주 공개 매수와 조달, 또 사모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취득, 소각 가결, 10월 30일에는 공모 유증 추진이 의안으로 올라 통과됐지만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와 시장의 반발이 겹치며 한 달 뒤에 철회됐습니다. 이후 고려아연은 차익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올해에는 자기주식 처분, 회사채 발행, 단기사채 승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말이 공개 매수 집행과 고금리 단기 조달, 증자 시도와 철회의 속도전이었다면 올해는 저금리 차환과 소각 로드맵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보드의 의사결정 틀도 바뀌었습니다. 사회이사 의장제, 이사수 상환, 집중투표제 도입입니다. 일부 쟁점은 법정으로 갔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유효한 변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합 측의 의안도 상정됐습니다. 올해 5월 정보 제공 및 보고 요구 안건은 연합 측 4인이 찬성했지만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의견이 나왔다는 자체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본회의 표대결에서는 다양성이 살아있으나 소위원회에서는 전원 고려아연 측 사회이사로 구성돼 상정 안건이 모두 가결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 강화 등 연합 측이 제기한 의제는 상당 부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고려아연 측이 유지했습니다. 주주 환원과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전량 소각 계획과 실행으로 올해 상반기 총 주주 환원율은 113.1%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9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양측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시장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결국에 법리 다툼을 통해 싸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3월 정기주총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팽팽한 지분 다툼 속 외국인과 소액주주도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금까지 더벨 허인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